네, 이번 CAD 12강에서는 분석 메뉴의 측정, 방향 분석, 곡률 분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분석 1번 열어보고요. 자, 분석 메뉴에 보시면은 측정, 방향 분석, 곡률 분포도 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눌러보시면은 몇 가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각도, 그 다음에 곡률, 데이터. 자,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거리를 잴 때는 포인트 또는 선이나 면 또는 데이터물을 이용해서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바닥면부터 선택을 하고요. 자, 윗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리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분 X, Y, Z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색 선 있죠? 만들어지는 분홍색 선에 대한 길이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두 면에 대한 Z 방향의 길이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증분 Z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상의 제품 높이는 3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4는 이 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선택 취소를 하고요. 자, 기준면인 바닥면 하나 선택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필터에 보시면은 면이나 선이나 그 다음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끝점, 중간점 이런 것들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면도 잡힐 때가 있고요, 선이 잡힐 때가 있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터를 좀 정리하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끝점만 표시를 해놓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만 갖다 대더라도 바로바로 측정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20이고요. 여기는 30. 여기는 8.86.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변경해 가면서 빠르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면을 찍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좌표계는 이 하단에 이렇게 놓여진 상태고요.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측정을 눌러서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준면을 선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이 끝점만 표시한 상태인데요. 이거를 계속 측정을 할 때 유지해 놓고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죠. 필터링 유지 사용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측정을 하고요. 자, 나간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눌러 볼게요. 자, 거리로 왔을 때 보시면은 필터 상태가 마지막에 썼던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밑에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거리, 최소 거리, 최대 거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터를 초기화해서 바닥면 하나 찍어 보고요. 자, 면상점으로 포인트 하나 찍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최대 거리로 놓고요. 포인트를 더 찍어 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 4개가 선택이 됐는데요. 이 기준면에서부터 거리가 최대 거리인 부분만 표시를 해준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거리로 바꿔볼게요. 자, 최소 거리. 지금 이 면하고 이 4개의 포인트 중에서 이쪽 포인트 간의 거리가 최소 값이기 때문에 이 최소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각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 취소하고요. 데이텀도 잠깐 숨겨볼게요. 자, 각도 눌러주고요. 자, 필터 보시는 것처럼 면이나 선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면과 면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90이라는 각도가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라인을 선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곡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곡률 같은 경우에도 면을 선택해서 측정을 하거나 엣지를 선택해서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를 선택했을 때는 반경, 직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반경, 직경 표시가 된다는 것은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자, 선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최소 곡률, 최대 곡률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값이 변하는 그런 곡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의 길이나 곡률값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단일면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 하단에 값이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선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 평면인지 원통면인지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분석 눌러보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필터, 오브젝트 필터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면 필터로 해서 면 단위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자, 먼저 오브젝트 필터로 해서 전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을 했을 때는 닫힌 형상일 때 이렇게 최적이 구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밀도값 입력하는 게 있죠. 자, 재질에 따라서 밀도값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최적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질량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 가능하고요. 자, 밀도 변경했을 때는 값을 변경을 해주고 자, 다른 곳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로 확인하는 값 중에 하나가 이 박스 사이즈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박스 X, Y, Z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형상이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심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의 개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 압력을 입력을 했을 때 클램핑력, 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우리가 파일로 출력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 PDF로 출력을 해서 지금 현재 표시되는 정보를 리포트화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 취소를 하고요. 자, 면 필터로 해서 면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면에 대한 면적 또는 둘레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접면을 추가적으로 더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면의 개수가 총 3개가 잡혔고 그 3개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선에 대한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복합선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복합선으로 자, 화살표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측정의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426.37이라는 이 닫힘, 이 선에 대한 길이가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에서는 뭐 무게라든지 면적, 길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길이를 잴 때 이 밑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X, Y 평면에 투영된 이 거리값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에 화면 표시 방향으로 선을 투영했을 때 그 길이 값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에서 방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분석에서 방향 분석 선택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엔티티 선택인데요. 자, 측정할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면만 선택을 하겠다 또는 오브젝트 필터로 해서 전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마우스 휠 버튼으로 자,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픈 방향 1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픈 방향 2 같은 경우에는 몰드 금형 옵션이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파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측과 하측으로 색깔을 구분해 주고요. 측벽을 위쪽에 붙일 건지 아래쪽에 추가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방향 1로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 방향이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Z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평면, 수직, 언더컷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세팅을 눌러보게 되면은 900각 분석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설정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녹색, 그 다음에 수직이 보라색, 그 다음에 언더컷이 발생하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면에 해당 포인트에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는 언더컷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5도 정도 언더컷이 진 거 볼 수가 있죠. 여긴 좀 더 많이 지고요. 이렇게 해서 수평인지 수직인지 언더컷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값이라든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을 노란색으로 보고 싶다. 그럼 노란색으로 변경한 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구간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화살표를 반대로 변경했을 때는 위쪽이 수평, 수직, 아래쪽이 언더컷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에 따라서 측정되는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값이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설정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구 초기 설정에 모델링의 일반에 보시면은 세팅이라고 있고요. 분할 방향 세팅.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 후에는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장할 때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저장해야지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파일에도 이 설정 값이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분석의 곡률 분포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에 곡률 값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분석할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이나 값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모드가 있는데요. 별도 모드, 계속 모드, 단일감 모드가 있습니다. 별도 모드하고 계속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계속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의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계속 모드 같은 경우에는 200 몇 가지의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표시되는 색상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곡률 값에 입력한 그 곡률 값만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5를 입력을 했을 때 5에 대한 R값을 받는 곡률값만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죠. 곡률 분포도도 곡률 범위를 눌러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0에서부터 0.1R을 갖는 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0.1에서 1.5R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은 사용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R을 갖는 면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변경 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색상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기 설정에서 변경 가능하고요. 모델링에서 곡률 맵 범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곡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향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바꾸기라는 게 있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곡률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면을 대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반대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R값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죠. 반대로 튀어나와 있는 R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들어가 있는 R을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꾸기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R값을 표시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률 분포도까지 살펴봤습니다.